2021년 7월 2일 오전 7시 40분입니다.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입니다. 지난번 미국 시장 점검해 드리고 또 디지털 자산시장 동향도 쓱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방송의 표제는 스테이킹인데 JP모건에서 수요일자로 굉장히 재미있는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 얘기를 주로 해드릴 거고 시장에 대해서 한번 리뷰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7월 1일 하반기 거래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보시면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S&P 500은 사상 최고치 기록을 연이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보시면 92.545 이게 파죽지세입니다. 달러의 강세 규모가 강세 어떤 그 세기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금 가격은 온수당 1777달러 수준에서 약간 멈칫멈칫하고 있는데 워낙 최근에 좀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금 가격은 저점에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채권 수익률도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여전히 1.46%, 또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가 간당간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죠.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은 34,000달러대를 내줬죠. 지금 33K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JP모건이 스테이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도 이런 어떤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하고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단순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들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차익을 얻는 방법도 있지만 디지털 자산 시장에는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디파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자 농사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월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거듭해서 월가의 움직임과 관련돼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디지털 자산 자체만으로는 홀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월가의 어떤 레거시 금융하고의 연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방송에 참여해 주신 션조, 존제이, 초능력아이님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어제 있었는지 한번 보실게요. 7월 1일이니까 늘 월초에 나오는 그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60.6을 기록을 해서 예상치를 조금 웃돌았는데 이 지표 중에 몇 개가 기존의 모습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요걸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시장 신청 건수는 팬데믹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내서 고용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달러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지금 달러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도 달러가 강해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대체적인 전망인데 또 반대 의견을 내는 것도 있으니까요. 달러 움직임을 계속 보셔야 되겠고 이건 어제 오후에 나온 뉴스지만 중국이 지금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거든요. 들떠 있겠죠. 시진핑 주석이 조금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을 괴롭히면 만리장성에서 피를 흘릴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가지고 일종의 레토릭이죠. 공산당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시진핑은 거의 황제 수준이니까요. 이런 강한 얘기를 한 게 또 눈에 띕니다. ISM 제조업 지수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게 그 관련된 리포트인데요. 60.6을 기록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요거 차트를 좀 보시면 여전히 좋습니다. 이렇게 그 50이 기준선인데 60을 넘어서 이렇게 확장 국면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세부 지표들을 보면 조금 그림이 달라집니다. ISM 제조업시의 세부 지표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신규 주문도 66 좋죠. 프로덕션은 5월달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리바운드 하는 모습이고요. 제가 주시하는 건 요겁니다. 인플로이먼트가 49.9로 내려왔어요.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50 밑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이게 ISM 제조업 지수는 기준선이 50이에요. 50 밑으로 내려가면 위축된다고 해석을 하는데 고용 지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6월달 지표는 이게 50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발표될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사람을 뽑고 싶어도 뽑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뭐 다른 지표들은 계속 좋은데 여전히 걱정되는 건 프라이스죠. 지금 올라가시는 거 보세요. 제조업 지표, 제조업체들이 생각하는 이 원가와 관련된 거, 제조 부품과 관련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ISM 제조업 지수는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물품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서베이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얘기는 부품 조달이나 원재료를 사는 데 있어서 물건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조를 하는 제조 원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소비자 물가로 전이가 되겠죠. 이게 어떤 속도로 전이가 되느냐가 인플레이션 확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ISM 제조업 지수의 물가 지표가 올라가는 거는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계속해서 물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의 어떤 정책적으로 가지고 가는 룸의 여력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 저는 하게 됩니다. 관련 뉴스들도 좀 몇 가지 더 보실 텐데요. 이거는 사실은 어제 나온 게 아니라 그제 나온 뉴스인데 지금 시장에 얼마나 돈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뉴스입니다. 마켓워치의 헤드라인 중에 하나인데요. 연준이 이제 되사줄 거를 약속을 하고 돈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걸 리포라고 하잖아요. 시중 금융기관들로부터 1조 달러가 넘는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하루짜리 돈 맡아주는데.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지금 금리가 제로인 상태니까 연준한테 돈을 조금 맡겨가지고 하루를 버티는. 시중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다는 얘기죠. 금융기관 입장에서 자금 운용을 해야 되니까 하루 돈 맡기는데 이제 1조 달러가 금리도 거의 없어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뉴스를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표제가 되는 이 스테이킹과 관련된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관련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JP모건에서 리포트를 썼거든요. 지금 암호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스테이킹 시장 규모가 90억 달러 정도인데 이게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을 하고 연말이 되면 한 2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 같고 2025년이 되면 스테이킹 시장 자체가 400억 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게 JP모건의 분석이에요. 그러면서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들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얻는 수수료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 전망도 좋게 하는 그런 리포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월가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돈 벌 수 있는 비즈니스를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스테이킹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월가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그게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 주가에 영향을 준다라고 분석 보고서가 나오니까 이런 게 월가의 어떤 관심사항이 이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로빈후드가 지금 IPO 준비 중이잖아요. 근데 로빈후드가 SEC에다가 파일링을 했거든요. 자기네들이 이제 수입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거기에 이제 도지코인이 언급이 됩니다. 도지코인이 로빈후드의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SEC의 공식 서류에 언급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뭐 월가의 움직임은 아니고 소프트뱅크 얘기인데 소프트뱅크가 큰 손이잖아요. 투자시장에. 브라질의 최대 거래소에다가 암호화폐 거래소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뉴스가 눈길을 끕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계속 돈이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프레시머니들이. 그래야지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이 다른 레거시 금융 시장하고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을 좀 주시해서 저는 뭐 박스권에서 벗어난다,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관련 ETF를 허용한다 이런 기존의 어떤 뉴스들보다도 작지만 이런 새 돈이 자꾸 들어올 수 있는 새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뉴스들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뿐만이 아니라 바깥에서 계속 들어오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뉴스는
이건데요. 그러니까 바이낸스 스마트 컨트랙 얘네가 폴리곤이랑 같이 지금 계속해서 이더리움 대비 트랜잭션이 앞서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저희 기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이 바닥에서 3개월이면은 굉장히 오래된 거다. 그런데 심지어 반년 또는 1년, 2년 이 정도의 변화는 판도를 확 바꿔버릴 수 있다. 지금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뭐 중앙화 논란도 있고 그렇지만 이 저렴한 수수료를 바탕으로 이더리움보다 훨씬 많은 뎁트를 끌어들이고 있고, 그건 뭐 폴리곤도 마찬가지고요. 이더리움에 올라가는, 물론 지금은 절대 다수가 이더리움에서 굴러가죠. 디파이라든가 NFT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위협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혁신하고 새롭게 뭘 만들지 않으면 진짜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거죠. 이더리움조차도 지금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요 뉴스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고요. 오늘이 이제 7월 2일,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이고, 오늘 밤에 또 내일 새벽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될 거고, 미국은 금요일부터 금요일은 정상적으로 시장이 열리지만 다음 주 월요일은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이니까요. 그 연휴 때문에. 긴 연휴 기간 중에 어떤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방송은 제가 좀 스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NFT 발행과 관련해서 어떤 제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좀 있는데 그 관련된 취재를 제가 오후에 좀 나가야 돼서 오늘 오후 방송은 죄송스럽게도 스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블록미디어가 NFT와 관련해서 모멘토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오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NFT로 만들고 싶은 아이디어들을 계속 찾고 있으니까 컨택 블록미디어.co.kr로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무료로 NFT 만들어드리는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취재 갔다 와서 그 결과는 제가 뭐 다음 주 중에 방송 중에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가 좀 있어서 취재를 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 시간 오전 7시 52분이고요.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 아침 방송에 일일이 이름을 호명드리지 못했는데 엘리우님도 들어오셨고, 이웅님, 환희, 그 다음에 전복킹, 최재웅님, 안산에이스님, 그 다음에 정보공유자 정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